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On the Effectiveness of Vision Transformer for Zero Shot Face Anti-Spoofing 이라는 289번째 논문을 소개시켜드릴 김경선이라고 합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보이는 Face Anti-Spoofing 이라는 거는 이제 Spoofing이라는 건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Face Spoofing은 그러면 얼굴 위조겠죠. 저희가 스푸핑이 얼굴 인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베이직 어택 중에 하나인데 이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다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페이스 아이디나 아니면 뭐 갤럭시나 아니면 LG에 들어가는 얼굴 인식에 점점 쓰이고 카메라의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이 페이스 레코니션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연구에 대한 수요가 조금 활발해졌죠. 그래서 옛날에 인화된 사진 공격, 이런 2D 스푸핑이 단순한 뭐 이런 공격들이 있었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리플레이 공격이라든지 이런 사용자들의 동적인 동영상이 재생되는 공격, 그리고 뭐 사용자의 모션을 고려한 공격 같은 것들도 있고, 뭐 3D 스푸핑으로 가면은 마스크를 출력해서 이제 마스크를 내가 쓰고 해주는 마스크 어택 같은 3D 스푸핑도 있습니다. 3D 스푸핑에서 마스크 어택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X에서 이제 얼굴 인식 기반이 있었잖아요. 이 페이스 아이디에 대해서 3D 마스크 공격으로 인증을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만큼 강력하고 꼭 잡아내야 되는 스푸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휴대폰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뭔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새는 조금 더 수요가 많아져서 꼭 안티스푸핑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비전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안티스푸핑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기술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피처 베이스드 된 것들이 이미지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피처 기반으로 이제 그 Presentation Attack Detection 이걸 PAD라고 하는데 이게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논문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Presentation Attack Detection은 PA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처 기반 PAD를 이용을 해서 많이 잡았었는데 뭐 모션 패턴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움직이는 거,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것들을 학습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교화된 이미지에서 이제 텍스처 분석에 사용되는 게 로컬 바이너리 패턴스 LBP라고 하거든요. 이 텍스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디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뭔가 사진에는 고유한 텍스처가 있을 거다 해서 이제 그 텍스처를 잡아내는 로컬 바이너리 패턴스를 사용을 하는 뭐 호그나 이런 것처럼 되게 기초적인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이미지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퀄리티 피처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디스토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얘네 이 위에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딥러닝에 비해서 되게 뭔가 연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카메라로 인식돼서 이런 특징들을 가져오고 얘를 정규화를 시켜가지고 SVM에 넣어가지고 최종 분류를 하는 간단한 기본적인 PAD가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뭔가 조금 더 고도화되니까 CNN 베이스드 어프로치도 있었는데 CNN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자주 쓰거든요. 근데 먼저 입력 얼굴 영상을 지역적 영상으로 분할을 해요. 뭐 눈, 코, 입 어떻게 분할을 하고 각 영역에 대해서 CNN을 적용을 해서 위변조됐는지에 대한 점수 스코어링을 하는데 간을 통해서 이제 추출되는 결과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간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재된 특징을 기반으로 위변조 점수를 또 이것도 계산을 해요. 그럼 두 가지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균값을 내요. 그럼 이제 스푸핑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라이브 페이스에 대한 그 점수가 두 개가 나오니까 그 두 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이용해서 얘보다 넘으면은 위조다 아니면 위조가 아니다라고 해서 판별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죠. 이런 시스템들이 2D에는 강한데 조금 3D에는 약했던 경향들이 있어요. 데이터셋의 문제가 조금 있기도 했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되게 데이터셋이 뭔가 앞에
사진만 갖다 놨다든지 이런 데이터셋들이 많기도 했고, 그리고 CNN 베이스가 소타를 찍기는 하는데 파셜 어택에 강하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저자는 VIT가 유명해진 김에 VIT를 사용을 해볼까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 채널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 저자가 멀티 채널에 대한 강조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 게, 이 멀티 채널이라는 게 이런 일반적인 사진뿐만이 아니라 적외선이라든지 사실상 그 페이스 아이드가 뎁스 카메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뎁스가 이렇게 적외선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적외선 센서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적외선, 그 다음에 서모, 뎁스, 컬러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혼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확실히 혼합되면 될수록 조금 어택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어택을 이제 어려워지니까 뭔가 이 부분이 뭔가 방어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알고리즘이 이 멀티 채널을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릴레이티드 워크처럼, 그래서 좀 약간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 하고 멀티 채널의 부분을 좀 보다가 시간을 쏟았는데,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데이터베이스 학습하는 그런 비전 트랜스포머 논문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쓴 이유에는 제로샷 프레젠테이션 PAD를 이제 그 잡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사용이 됐었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모델들에 대해서는 되게 스푸핑을 많이 잘 잡아주는데, 문제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 양상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힘들어하는, 좀 성능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제로샷 프레젠테이션 어택 디텍션 프로블럼을 하기 위해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썼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VIT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진원님도 그렇고 그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주셨던 논문과 같이 이 이미지를 분할을 하고 자주 쓰였었던 저희 attention is all you need,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백본에 패치스로 넣은 다음에 이 패치스에 따라서 리니어한 이 랭스를 잡고, 그러고 이 NLP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태우는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VIT 모델에서 이제 거의 다 똑같이 착용을 했는데, 마지막 모델만 바꾸고 파인튠드된 이제 파인튠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그러니까 뭐 기다 아니다, 스푸핑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파인튠드한 그 값을 가져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중에 실험을 할 때 비교하는 모델은 파인튠드된 CNN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사용하는 이 VIT 모델 같은 경우에도 프리트레인드된 VIT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프로치는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데, 프리트레인드된 VIT 모델로부터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제로샷하게 그 페이스 안티 스푸핑 태스크를 진행할 거다라는 게 전체적인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프리프로세싱이 먼저 선행이 되겠죠.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페이스 디텍션 쪽이다 보니까 MTCNN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 그래서 MTCNN을 이용을 해서 페이스 디텍션을 하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된 페이스를 가지고 이게 좌우가 뭐 각도가 조금 다를 거니까 눈을 기준으로 해서 얼라인드다는 2단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맞춰서 자르는 224x224로 얘는 자르고 16패치를 사용을 하거든요. 224x224로 크롭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MTCNN을 많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MTCNN은 이제 그 T모델 가지고 피넷 가지고 리사이즈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박스를 여러 개를 디텍션을 하는 1단계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 얼굴과 눈, 코, 입 이거를 하나씩 그 박스 리그레션을 하는 RNS이 있을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얼굴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눈, 코, 입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한 정보를 가져오는 오넷이 있잖아요. 이 MTCN을 착용을 해서 Pnet, Rnet, Onet 이렇게 사용을 해서 가져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백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VIT를 사용을 하고
이 VIT, 이거 세 개를 다 거치고 나면 앞에 있는 이 MTCN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얼라인드 되고, 이 얼라인드 된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풋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24x24로 크롭을 하고 나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100번으로 VIT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VIT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오른쪽에 있었던 어테즈리스 얼리니드가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똑같은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그냥 이미지만 착용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되게 유명한 unimage is worth 16x16 words 이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조금 이 사용자들이 여기서 사용한 특징을 가져왔는데요. 더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x16 패치로 트레인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풋 시퀀스 랭스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HW 패치스가 패치의 넘버가 HW 나누기 16x16일 텐데, 이게 H랑 W는 그냥 인풋 이미지 픽셀의 height랑 width예요. 그리고 데이터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horizontal flip만 진행을 했고, horizontal flip이 0.5로 기준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치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디 포지셔널 인베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많은 이미지 페이스 디텍션에 사용이 되는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고요.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MLP 헤드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추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말했던 바이너리하게 기다 아니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익스페리먼털은 데이터베이스를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HQWMCA랑 SIWM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는데, 컴플슨한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CNN 베이스인데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HQWMCA 같은 경우에는 High Quality Wide Multi-Channel Attack 이라는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멀티 채널 어택에 대해서 뭔가 다 데이터셋을 모아놓은 거겠죠. 그래가지고 살펴보시면 이전에는 되게 대체로 안티스푸핑에 사용하는 모델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희가 무슨 엠리스트 이런 거 사용을 하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 3D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종류 같은 경우에는 HQWMCA가 프린트한 기본적인 2D, 그리고 리플레이하는 비디오 어택, 그리고 마스크 종류 CDEF 같이 있고,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글래시스 있고, 그리고 메이크업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타투를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위그를 썼다 안 썼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조금 뭐를 어택으로 뭐를 스푸핑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학습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코비드가 있으면서 마스크는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얼굴에 쓰는 마스크 말고, 사실 옛날에는 스푸핑을 할 때 그 스푸핑 태스크를 진행할 때 입에 쓰는 마스크도 스푸핑이다라고 분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양산하거나 이럴 때 그 입에 쓰는 마스크는 스푸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들이 점점 증가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태스크 진행하실 때 이 부분들은 되게 좀 성능의 영향이 아주 미세하게 있을 수도 있겠죠. 맞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이거 학습하실 때 각자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스푸핑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CWM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멀티플 어택 타입에 대한 것들이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전부 다 둘 다 RGB 카메라를 이용을 한 거고,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는 1920에 1000이었는데 CWM 같은 경우는 1920by 1080입니다. 두 가지가 매트릭이 좀 다른데, 첫 번째 거는 APCR이라고 해서 Attack Presentation Classification Error Rate, 그리고 Bonafide Presentation Classification Error Rate를 더해서 2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요. 이 HQWMCA를 측정을 할 때는. 그리고 뒤에 있는 SIWM 이 데이터셋을 측정을 할 때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False Rejection Rate인 FR이랑 False
인스턴스 레이트인 FAR을 더해서 2로 나누는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매트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CNN 베이스드 베이스라인 레즈넷, 덴스넷, 그리고 디픽스 BIS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RGB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1920 곱하기 1080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퍼포먼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프로포즈된 메소드랑 이거 언씬 프로토콜에서 비교를 했을 텐데요. 이게 봤을 때 이제 언씬한 거는 이 언씬 프로토콜이 뭐냐면 그 데이터 학습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10개 종류가 있었다고 하면 어택이 하나를 빼고 학습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 아웃, 뭐 원 리브 어택인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 하나를 넣었을 때가 이제 언씬한 프로토콜이잖아요. 그 언씬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어택을 감지를 하는지에 대한 성능 평가표고요. 보면 덴스넷이나 레즈넷이나 디픽스 BIS 같은 경우에 보면 민스퀘어나 스탠다드 에러를 보면은 20, 24, 15 이렇게 있는데 9로 굉장히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올 레이어를 쓸 때랑 인베디드 FC를 쓸 때랑 플립 커넥티드 올리, 그러니까 퓨샷을, 제로샷을 에 대한 성능 평가를 했을 때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데이터베이스 테이스팅 between CWM 그리고 SQ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인드를 이제 A, B, 그러니까 이거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A, B로 할게요. A 데이터셋으로 트레인을 하고 B로 테스트했을 때, 그리고 B 데이터셋으로 하고 A를 테스트했을 때 결과값입니다. 이 기존의 CNN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약점이 학습된 데이터셋에서는 잘 작동을 하는데 근데 뭔가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셋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테스트를 뭐 A로 하고 A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당연히 다른 것들도 잘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다른 B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면 좀 에러가 30 정도로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안했던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14로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TSNA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 보시면 이제 잘 분류하고 있죠. 근데 CWM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분류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 트레인드 해가지고 바꿔 스위칭한 거 보면 그 CWM으로 트레인하고 그러고 HQ, WCMC 하면은 좀 잘 돼요. 이건 좀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제 그럼 3개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PAD 프레임워크에서 적용을 해봤다. 그리고 이제 이 비전 트랜스포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이 얼리레이트 된 태스크를 했을 때도 미니멀한 넘버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소타 퍼포먼스랑 비교했을 때도 좀 잘 성능을 베이스라인이랑 비교했을 때 잘 된다라는 게 이분들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딥한 논문은 아니어서 보시면 그냥 착용을 했다, 비전 트랜스포머를 착용했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레이팅을 한 3종 정도 주고 싶은 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잘 들었는데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일단은 그 제로샷이 어떤 의미의 제로샷인 건가요? 제가 그 제로샷을 왜 제로샷이라고 하지 했는데 뭐 프리튠드 돼서 제로샷인가 했는데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아까 10개 만약에 어택이 있다고 하면 하나를 뺀다고 했었잖아요. 그 하나를 뺀 프로토콜을 가지고 어택했을 때도 잘 잡는다 해서 제로샷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그 페이스 안티 스푸핑 같은 경우는 보통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데이터셋으로 학습만 안 했을 뿐이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건 동일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이게 제로샷이라고 부르기가 좀 음. 그냥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명명에.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네. 매트릭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위에 매트릭이랑 아래 매트릭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같은 것 같아요. 같은데 그냥 이 네. 사람들이 이 명명을 이렇게 한 거 그냥 FRR, FAR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APCER인가? 네. 저게 이제 그 네, FAR로 알고 맞아요. 있고 FAR. 맞아요. BPCER이 FRR로 알고 있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제가 최근에 이 일을 좀 했어 가지고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네. 그 페이스 안티 스푸핑에서는 지금 요 소개해 주신 논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RGB 네. 이미지로만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 그 실제 산업에서는 거의 RGB를 사용해서 하는 거는 거의 안 한다고 알고 있고 맞아요. IR을 많이 그 쓰는데 좀 RGB를 쓰더라고요. 그거 좀 신기했어요. 네. 멀티모달로 많이 하는데 뎁스랑 IR을 많이 쓰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제 뎁스 센서를 썼을 때 성능이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냥 '멀티모달 쪽의 연구가 좀 더 활발하다.'라는 거를 그냥 좀 첨언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매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여주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매트릭은 사실 거의 안 쓰고 그 얼굴 인식에서 많이 쓰는 이제 ROC 커브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얼굴을 가짜라고 판별하는 것보다 가짜 얼굴을 진짜라고 판별하는 게 훨씬 더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를 쓰는 추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네 그거를 좀 코멘트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오늘 발표해 주신 거 듣고 느낀 생각은 사실 비전 트랜스포머를 썼을 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썼을 때 이제 다른 레지넷이나 이런 댄스넷 같은 엔드 투 엔드 CNN을 썼을 때보다 왜 그런 제로샷 어떻게 보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이트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자도 이거를 처음에 비전 쪽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이 사실상 얘기하고자 하는 엔드 투 엔드를 거의 수행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VIT는 그래서 내가 VIT를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저자의 논문도 사실 엔드 투 엔드에 대해서 제대로 구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레지넷이나 뭐 댄스나 이런 것도 엔드 투 엔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추측컨대 음, 비전 트랜스포머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게 얼굴 쪽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네, 개수가 이미지넷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셋에 좀 더 뭔가 오버핏 되는 확률이 좀 적은 구조가 아마 트랜스포머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음, 그래서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제가 논문을 보진 않았지만 네. 네. 그렇게 네.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비전 트랜스포머를 썼을 때 잘 됐을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시퀀스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뭔가 이 구조가 좀 페이스 안티 스푸핑 할 때 좀 적당한 구조라고 좀 뭐 잘 맞는 핏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눠서 네 이렇게 그것도 네. 이제 왜냐면은 페이스 안티 스푸핑의 핵심이 결국에는 텍스처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한 정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텍스처만 보고 약간 저희가 사람이 가짜 얼굴 판별할 때 뭔가 화질이나 이런 게 뭐 '진짜 사람 같지 않네.'라고 판별하듯이 얘네들도 이제 약간 그런 텍스처를 보고 거의 판단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강제로 보면 이미지를 쪼개서 강제로 글로벌한 거를 뭐 보기는 하겠지만 어텐션을 통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강제로 쪼개가지고 부분 부분을 조합해서 보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텍스처에 더 포커스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음, 실제로 그 어떤 실험 중에서 그 CNN 리셉티브 필드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로 제한해 가지고 그 리셉티브 필드를 줄인 상태로 안티 스푸핑을 이제 좀 할 수 그 디텍션하게 했을 때도 성능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거의 텍스처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중에서 RGB면은 RGB에는 이 네 더 그 텍스처에 포커스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태연님. 또 있으신가요? 질문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네, 잘 들었고요. 네, 그럼 태연님. 이 논문에서 수행한 게 VIT 프리트레인 가져와서 그냥 마지막만 튜닝한 건가요? 마지막 맞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만 아, 음. 근데 자기네들 저는 사실 네, 보고 조금 어떻게 좀 어그레시브하게 말하면 어쩌라고 좀 이런 네, 느낌을 받아가지고 뭐 네, 좋은 프리트레인 모델 가져왔다가 네, 이게 붙였더니 잘 된다 하면 뭐 잘 뭐 그렇게 되면 모든 도메인에서 이런 포이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좀 아카데믹한 컨트리뷰션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감을 못 잡겠어서 그냥 그래서 단순히 뭐 어블레이션으로 파인 튜닝을 뭐 어떤 레이어를 했는지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백본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왜 VIT를 써야 하는지 이런 데에서는 아직 좀 설득력이 안 되는 뭐 태우님이 좀 디스커션을 해준 것 같긴 한데 그런 쪽에서 좀 페이퍼에 좀 나와 있나요? 그냥 단순히 페이퍼에서 그냥 이거 VIT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프리트레인드 된 거를 뭔가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된다. 이거를 알아냈다. 이게 나의 컨트리뷰션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그런 트랜스퍼 러닝이 된다는 게 이 도메인으로의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안티스푸핑에 근데 대해서. 사실 그 VIT 논문에서도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된다는 거 보였잖아요. 왜냐면 네, 빅 트랜스포머나 VIT 페이퍼에서도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트랜스퍼 러닝 벤치마크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한 10개 태스크에 대해서 10개 넘었나? 그 태스크들에서 파인 튜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검증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뭐 트랜스퍼 러닝이 잘 되는 게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빅 트랜스퍼나 VIT 같은 큰 모델을 쓰는 이유 자체도 트랜스퍼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인데 그래가지고 좀 감을 못 잡았어요. 저 근데 그 정도 그래서 네, 이 논문에서 딱 쓴 뭔가 자기들만의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좋을 텐데 그런 아키텍처가 아예 그림이 없고 그냥 이 어디 갔어?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혹시 막 제가 부연 테스팅을 설명을 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얼굴 인식이나 이런 분야랑 좀 다르게 이 그 안디스토핑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코그니션 분야의 트랜스퍼 러닝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백본 같은 경우에는 백본에 따라서 성능의 디펜던시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이 분야는 그 백본보다는 데이터셋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로 이제 요 논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했던 실험을 봤을 때 이제 어떤 요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좀 피팅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미지는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만 가지고 와서 파인 튠만 했을 때도 잘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이 안티스푸 스푸 죄송합니다. 안티스푸팅 스푸팅 제외하고 그냥 페이스 이미지들은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좀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하는 것도 좀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런 시도들도 있나요? 그 그런 식, 시도를 네, 네네 태연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프리트레인을 하면 이미지인데 프리트레인한 것보다 훨씬 잘 되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근데 그 잘 되는 이유라고 하면은 그 얼굴 프리트레인 하는 데이터 셋이 이미지넷보다 훨씬 많아요. 이미지 숫자가. 네네. 그래가지고 어떤 텍스처를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를 그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프리트레인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제너럴한 피처를 잘 배웠기 때문이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이 페이스 네네. 안티 스푸핑에 대한 어떤 스페셜한 알고리즘이나 페이스 안티 스푸핑의 어떤 스페셜한 데이터셋에서 받는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아직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한 개만 더 질문해도 돼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저도 막 요즘에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봐도 사실 RGB로만 하기보다 뭐 뎁스를 쓴다든지 많이 다른 센서들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멀티모달로 가면 데이터가 부족한 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RGB 영역에서는 뭐 이미지넷이라도 있지만 멀티모달로 가면 좋은 프리트레인 구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좀 그쪽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같은 챌린지가 이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그 RGB 이미지가 많다고 해도 RGB 페이스 이미지가 많은 거지 그 스푸핑 데이터셋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트레인 성능에서는 공평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페이스 안티 스푸핑이 어떻게 보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인데 이거에 대한 네네. 데이터셋이 아무래도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제 이거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셋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RGB 데이터셋보다는 그래도 그 멀티모달 데이터셋이 훨씬 더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언급되진 않았는데 아, 이제 뭐 카시아나 이런 데서 만든 데이터셋들 보면은 이제 멀티모달 위주로 대량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셋 구축 자체를 그냥 그쪽 방향으로 흐름이 가져가고 있는 거네요. 필요하다 생각하고. 멀티모달 말씀이신가요? 네, 멀티모달 쪽으로.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구축하려는 그 자체가 아무래도 뎁스나 이제 적외선 영상을 동시에 이제 취득해야 되는 건데 페이스 안티스푸핑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나오는 뭐 핸드폰이나 센서에서 그런 걸 취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네네. 쪽으로 많이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제가 6분 남아서 이게 무료 계정이기 때문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슬랙으로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거나 편한 방식으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